적당한 선도 못 지키는 중국과 어떻게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재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과 가장 우호적이라고 여겼던 러시아에서 심상찮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연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와 중국 매체들이 한국을 상대로 끊임없는 갈등과 왜곡을 일삼고 나선 가운데 이에 참다 못한 러시아 정부가 기존에 중국과 맺어왔던 우호관계마저 거부한 채 한국과 더 강력한 협력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있은 한국과 나토의 협력을 놓고서도 정작 나토와 직접적인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는 러시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반면에 이와 정반대로 중국 정부는 주권 국가인 한국을 상대로 해괴한 내정 간섭을 펼친 것도 모자라 중국 방송 역시도 한국 드라마를 통째로 표절하는 것을 넘어 아예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로 왜곡하는 행태를 일삼는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그동안 한국과 다각적이고 진심 어린 협력을 펼쳐왔던 러시아 정부를 충분히 분노케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를 여실히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최근 러시아 사회가 중국보다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소중하다며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상황을 대대적으로 과시하고 나서면서 중국 정부를 경악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신냉전 상황에 더해 한국 정부가 뜻하지 않게 러시아에 대한 서방 진영의 경제 제재 대열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민들은 변함없이 한국 문화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나선 것도 모자라 그동안 끊겼던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망까지 다시 이어지는 상황마저 전개되면서 러시아에 의존해왔던 중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매체인 BFM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와 서방 진영의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러시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한국 영화 열풍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올해 2분기 잠정 발표치에 따르면 러시아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IVI에 포함된 한국 영화와 한국 시리즈가 지난해보다 무려 1.5배나 늘어난 260편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러시아의 또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인 오코 또한 198개에 달하는 한국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30%나 늘어난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러시아의 대다수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이처럼 한국 영화와 한국 시리즈를 대거들이고 나선 배경에는 서방 진영의 경제 제재와 이에 맞선 러시아 정부의 맞불 대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민들의 한국 열풍만큼은 전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아카데미와 칸을 비롯해 여러 국제상을 휩쓴 한국 영화 기생충은 물론이고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한국의 오징어 게임 또한 가히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만큼 한국 콘텐츠를 대거 사들인 러시아 스트리밍 기업들의 이 같은 행보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또 다른 문화 매체인 예스아시아는 한국 문화의 위력적인 영향력을 입증하듯이 최근 공개된 한국 시리즈를 통해 중국 제품의 적나라한 현실이 묘사되면서 결국 그동안 한국을 상대로 역사 왜곡을 일삼던 중국 네티즌들이 도리어 속을 끓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매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최근 쿠팡 플레이를 통해 공개된 드라마 안나를 두고 중국 네티즌들이 거센 분노를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작품에서 주인공이 선물로 받은 스위스 명품 시계가 사실은 중국산 가짜 시계로 밝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접한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을 가짜 제품 생산국가로 묘사한 한국 드라마를 두고 이처럼 격렬한 반응을 쏟아내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매체는 중국 네티즌들의 이 같은 분노는 어찌 보면 적반하장에 가깝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작품은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만 공개된 만큼 정식 배급이 이뤄지지 않는 중국에서 어떻게 이를 접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정작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드라마를 불법적으로 시청해놓고서 얼토당토 않는 비난에 나서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한복과 김치를 비롯한 한국의 고유 문화를 중국 문화라고 왜곡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한국 드라마까지 노골적으로 표절해왔던 중국 측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처럼 한국을 상대로 볼썽사나운 행태를 보일수록 세계 속의 중국 이상은 그만큼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매체의 이 같은 경고가 전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최근 러시아 정부 또한 중국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한국과의 경제협력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중국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3일 러시아 매체인 서버포스트는 자국 정부가 오는 8월 1일까지 북극 항로 개발 종합계획을 채택키로 한 가운데 여기에는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최근 러시아의 극동개발부 장관이 오는 8월 1일에 북극 항로 개발 종합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러시아 정부가 채택하려는 북극 항로 종합계획의 골자는
쇠빙선을 통한 북극 항로를 오는 2024년에 연중항시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이를 통해 유럽과 한국을 잇는 무역 항로를 새롭게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야말 기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천연가스 역시도 북극 항로를 통해 한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 매체는 자국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 이처럼 진심 어린 노력을 펼치고 나선 배경에는 극동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과 향후 북극 항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북극 항로의 필수 요소인 쇠빙선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만큼 세계 최고의 쇠빙선 기술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는 사실 또한 러시아 정부의 결단에 한층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그동안 한국을 통해 쇠빙선을 건조해온 것과 더불어 북극 항로 개척에 있어서도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던 만큼 러시아 정부가 북극 항로 개발 계획에 한국과의 협력을 중심축으로 놓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또 다른 유력 매체인 플리마 미디어는 자국 정부가 북극 항로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 분야와 관련해서도 일본과 중국을 배제한 채 한국을 상대로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서면서 한국과의 협력에 아낌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매체는 마침내 오는 8월부터 한국의 동해시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해주는 정기 여객 수송선 운항이 2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라며 매우 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지난 2009년부터 블라디보스톡과 동해에 더해 일본의 사카이 미나토를 이어주던 정기 여객 수송선은 2020년에 불어닥친 보건위기로 인해 잠정 중단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매체는 최근 한국과 러시아에서 방역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여객 수송선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를 통해 오는 8월부터 여객 수송선이 한국과 러시아를 매주 오가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러시아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에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일본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경제 보복에 나선 것도 모자라 2020년에는 방역을 핑계로 일본의 모든 공항과 항구를 폐쇄하는 상황을 연출했고, 급기야 올해 들어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광범위한 경제 제재에 나선 만큼 러시아 정부로서도 굳이 일본과 경제 협력을 펼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식 밖의 방역 대응을 펼치는 과정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무역 항구인 상하이를 비롯해 중국의 거의 모든 대도시를 철저하게 봉쇄하는 행태를 보인 사실을 놓고 봤을 때 러시아 정부가 중국과 진심 어린 경제 협력을 펼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러시아 매체는 일본과 중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목도한 러시아 정부가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것보다 한국과의 협력이 훨씬 낫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마침내 한국과 우선적으로 정기여객 수송선을 재개하기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매체들의 이러한 보도는 엄혹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전 세계를 상대로 대립과 갈등 대신 진심 어린 상부상조의 협력을 펼쳐왔던 한국 국민들의 기상이 오늘날 진영마저 뛰어넘을 만큼 세계 각국으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 질서가 국제사회의 해법 마련을 통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